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찬우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회의록을 왜 써야 하는가, 회의록의 중요성과 그리고 회의록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회의록 작성에 따른 회사의 수준을 한번 5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의 회사는 지금 어떤 수준에 있는지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회사,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회의록을 안 써요. 네, 여러분 회사는 어떠세요? 자주 쓰시나요? 두 번째, 회의록은 쓰긴 쓰는데 각자 적습니다. 직원들이. 세 번째, 회의록을 대표자가 적어요. 그런데 공유를 잘 안 합니다. 이것도 뭔가 잘못된 것 같죠? 네 번째는 대표자가 적고 공유까지 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아마 상위 10% 이내의 회사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5번째입니다. 회의록을 적고 공유를 하고 업무에까지 이용을 해야지만 회의록을 제대로 적고 활용을 하는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액션이 들어가야 회사가 업무 이슈를 쳐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장표 보시겠습니다. 회의록 작성의 목적 2가지. 자, 저희가 회의록은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요. 도대체 왜 써야 할까요? 이건 정말 일하기도 바쁜데 그 직원들을 귀찮게 하는 그런 게 아닐까요?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의록을 써야 되는 이유 2가지를 제가 오늘 명확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미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장 시간 투자를 많이 하는 업무가 바로 회의입니다. 그렇다 보니 뭔가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회의록을 써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떤 목적이 또 있을까요? 두 번째 목적은 첫 번째 목적보다 아마도 10배, 20배 이상 더 중요할 건데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추적 관리하기 위해서 회의록을 씁니다. 자, 회의는 언제 합니까? 회의는 이슈가 있을 때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슈를 풀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의 결론은 이슈를 풀기 위해서 해야 할 일, 그게 바로 결론인데요. 그 결론이 꼭 실행이 돼야지만 이슈가 해결되고 그래야지만 회의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적 관리하기 위해서 회의록을 쓰는 것입니다. 네, 결정된 내용의 실행 완료 필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는데요. 회의의 결론이 그냥 공유되고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게 공유만 돼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실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회의록이 꼭 있어야 되고 그것이 그 핵심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실행은 누가 합니까? 관리는 누가 합니까? 네, 회의의 주인이 누굴까요? 회의의 주인이 누굴까요? 회의에 참여한 그 참여자들일까요? 아닙니다. 회의의 주인은 회의를 주재하는 리더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리더께서 추적 관리를 하셔야만 합니다. 지정된 담당자들이 제때 실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회의를 한 의미가 생기는 것이죠. 회의 후 만약에 실행에 실패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네, 업무의 50%는 쏟아부는 그 회의를 하지 않으니만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실행이 그렇다면은 그 회의에서 나온 그 결과가 실행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입니다. 자, 회의에서 나온 모든 이슈, 의견을 개진한 사항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결과 내용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부서들에게 그리고 윗분들에게 고르게 공유가 되어야지만 실행이 잘 됩니다.
자, 조직 내에서 회행종으로 공유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썼는데요. 통상적으로 이런 회사들, 이런 조직들이 많아요. 회의록은 꼭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만 공유한다. 이런 룰을 가진 회사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회의에 연관이 있는 타 부서들, 그리고 잊지 마셔야 될 부분이 어딜까요? 네, 현재 회의 주재자보다 위에 계신 그런 리더분들, 심지어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장님께도 수시로 회의록을 공유드려야만 합니다. 자, 정보 공유를 하지 않아서 재앙에 빠진 예, 이런 예도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후쿠시마 원전 기억하시나요? 네, 수년 전에 그 일본 동부 해안에 쓰나미가 덮쳐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침수됐고요. 결국은 원자로가 파괴되고 방사능 물질이 계속 스며나고 있습니다. 자, 세계적인 재앙이죠. 얼마 전에 제가 한 1년 전쯤에 신문을 봤습니다. 거기 뭐가 써 있었냐면요. 후쿠시마 제2원전은 왜 살아남았을까? 라는 식의 타이틀이 있었어요. 신문에. 저는 후쿠시마 제1원전은 알지만 제2원전도 있었다는 건 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파괴된 제1원전의 10km 남단에 제2원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2원전은 사고 당시에 곧바로 복구를 해서 지금까지도 정상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현상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미국의 원자력 규제위원회하고 그리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이 두 기관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쌍둥이 원전이 왜 같은 사고를 당했는데 왜 하나는 망했고 세계적인 재앙이 돼버렸고 왜 하나는 멀쩡하게 복구가 됐을까라는 거를 스터디를 한 거죠. 그런데 연구 결과가 뭔지 아세요? 그 결과는 바로 리더십의 차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리더십의 차이였을까요? 바로 공유의 리더십. 이 공유가 그 결과의 차이점을 초래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의 공유 리더십인데? 라고 스터디에서 보여줬는데요. 제2원전의 원자력발전소 소장은 당시 모든 시설이 침수가 되고 단전이 되고 했을 때 직원들을 한 곳에 모아서 현황을 모두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 지시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계속 현황이 바뀔 때마다 상황이 바뀔 때마다 계속 추가적으로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원들이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후로 나오는 업무 지시에 굉장히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복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1원전, 파괴된 제1원전은 그와 정반대로 복구를 빨리 못해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세계적인 대재앙을 맞게 된 것이죠. 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께 그 회의록을 쓰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회의 시간에 결정된 결정사항들이 잘 실행되기 위해서는 공유를 해야 된다라는 포인트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